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흔하고 동시에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은 한 번쯤 겪는 일상적인 재정 도구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학업을 위해,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빚이 매일 아침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고 밤마다 잠을 앗아가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2024년 말 기준 미국 가정의 평균 부채는 약 17만 5천 달러. 그 중에는 집을 위한 모기지,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이자율의 신용카드 빚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 속 숫자들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상담 중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던 그녀는 2년 전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수천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 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2만 달러가 넘는 빚이 됐죠. 사라는 말했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매달 청구서를 열 때마다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 말 속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빚은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줄까요? 오클랜드의 재무행동 전문가 로사리오 차코는 말합니다. 빚은 불안을 만들고 우울증을 심화시키며 심지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빚을 지고 있으면 정신질환 진단 가능성이 9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다는 자기 비난, 앞으로도 못 벗어날 거야 라는 무력감, 그리고 내 삶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감정이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 전문가들이 권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들을 실제 사람들의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피 대신 마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그 총액을 직시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재무치료사 애슐리 에그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를 외면하면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마이크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그는 신용카드 4장, 자동차 할부, 그리고 대학 학비 대출을 동시에 갚고 있었죠. 처음엔 각 빚의 총액을 계산하는 걸 피했습니다. 그냥 매달 내야 할 금액만 보자. 총액은 몰라도 되잖아.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모든 빚의 잔액을 종이에 적어 합산했습니다. 숫자는 생각보다 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숫자가 주는 현실감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의 한 부부는 8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때문에 매달 이자만 1,000달러 이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융치료 전문가를 찾아가 상환 구조를 재조정하고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통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매달 300달러 이상을 절감했고 그 돈을 비상금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가가 그들의 빚에 대한 죄책감을 다뤄준 것이었죠. 전문가 상담이 부담된다면 책과 온라인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방법입니다. 특히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은 큰 도움이 됩니다. 빚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갚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리사는 5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처음 3년간 빨리 갚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여행도, 취미도, 자기 개발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재무 상담을 받은 뒤 일부 자금을 자기 삶을 즐기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빚은 줄었지만 제 삶의 질은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장기 계획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사고에도 대비할 비상금이 있어야 합니다. 빚이 준 기회를 감사하라. 이건 듣기에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감정 관리에는 효과적입니다. 차콘 본인도 MBA를 마친 후 7만 달러 이상의 빚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축복이었어요. 대출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청년은 빚을 내어 해외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했고 몇 년 안에 모든 빚을 상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빚이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끌어냈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빚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면 나머지 시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한 고객에게 빚 생각 타임을 하루 15분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간엔 상황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빚을 떠올리지 않도록 삶을 채우는 활동을 했죠. 그 결과 그는 불면증이 줄었고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햇볕이 드는 공원을 산책하기, 반려동물과 놀기, 좋은 사람과 식사하기, 취미 활동하기. 이것들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빚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빚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일상, 인간관계에 깊숙이 스며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계획, 균형 있는 시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는다면 그 무게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빚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가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자유로 가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됐다면 더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와 솔루션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